악덕 업체 많아요. LMIA 하신다고 뭐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거 하면서 이렇게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 1년 동안 그냥 되리라. 이 생각하고 목적으로 하시면 영주권 꼭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밴쿠버 7년차, 이제 8년차 돼가고 있는 남광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메리어트 호텔에 같이 있는 빅터라는 레스토랑에서 매니지먼트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인가 18년쯤에 제가 이제 처음 랜딩을 했고요. 영주권은 2020년 중반쯤에 취득했습니다. 경험 이민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일을 하고 익스프레스 엔트리, 경험 이민했습니다. LMIA를 이제 받아서 한국에서 이제 넘어왔죠. 한국에서 LMI를 받고 이제 세틀 된 다음 넘어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약간 한국 생활이 조금 안 맞는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일을 계속하면서 이제 인터넷 서치해서 다른 그 둥지민이 아닌 다른 이미그레이션 도와주시는 에이전시를 찾아서 그쪽을 연결을 해서 LMI까지 진행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다른 업체를 통해서 했던 거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었고 리서치도 부족했고 그 당시에 계속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의 걱정은 사실 없었는데 시간적인 여유는 별로 없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를 해서 에이전시를 한 번 방문을 하고 결정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레디움 핫스프링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80시간 이상씩 일했어요. 거기에 이제 베이스먼트, 거기가 너무 조그만 동네라서 총 인구가 400가구 정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를 렌트하기도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좀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베이스먼트에 살게 됐는데 곰팡이 쓸고 막 물 다 넘치고 그런 곳에서 이제 250불 내면서 한 달에 250불 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몸은 몸대로 너무 힘들고 돈은 돈대로 안 되고 해서 이제 알아본 게 이제 둥지 이민이죠. 제가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민 실패를 한 거잖아요. 첫 번째 제가 이민 업체를 선택했을 때 제 나름대로 이제 돈을 좀 많이 들였거든요. 돈도 많이 들였고 시간이 없으니 참 돈으로 좀 해결하자 싶어서 금액이 구체적으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제가 지불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뭐 캐나다 달러로는 그때 당시에는 한 18,000불 이렇게 지불을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했던 것들이 너무 부당한 대우였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1년을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알아본 게 이제 둥지 이민인데 엄청 까칠하게 굴었죠. 왜냐면 두 번째로는 실패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도 좀 까칠하게 제가 다 일일이 체크하고 어떻게 해서 진행하는지도 제가 다 체크를 했고 항상 전화 드렸고 근데 그걸 다 받아준 게 둥지 이민이에요. 연락도 잘 됐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도 확실히 받았고 프로세스를 해서 이제 둥지 이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하기 전에 모든 그런 까칠했던 면들을 받아줬던 게 둥지 이민이라서 둥지 이민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이제 인비테이션을 받으면 바로 모든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비테이션을 받기 전에 다 제출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찬스는 없거든요. 냈을 때 이게 너의 어플리케이션을 받을 수 없다 해서 바로 리젝이 됐죠. 인비테이션에는 추가가 없습니다. 바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탈락해버리고 다음 사람이 그 인비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코비드 당시라서 점수가 갑자기 올라간 상태였어요. 저는 이제 너무 운 좋게 처음에 냈을 때는 이제 제 점수에 맞는 커트라인이 걸려서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그동안 3개월, 4개월 동안 점수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 한 5월 말쯤, 6월 초쯤 인비테이션이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그때 저희 커트라인과 맞아서 서류를 제출해서 마지막에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요식업 쪽 매니지먼트를 하다 보니 이쪽에 대해서 욕심도 나고 이제 근 7년 동안 계속 이제 요식업 쪽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뭐 조그만 가게를 차린다든지 하면서 제 사업을 좀 해볼까 하고, 또 제가 지금 요식업을 하면서 와인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와인 자격증도 취득하고 있고 이제 4 레벨까지 있는데 그 레벨 4까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인터뷰 보시는 분들, 아 저분은 외국에서 생활을 오래 했고 공부를 했으니까 영어는 됐겠네, 뭐는 잘했겠네, 당연히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든지 쉬운 건 없습니다. 제가 영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남들보다 약간 베네핏이 있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었지만, 또 저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왔기 때문에 나이 점수에 대한 마이너스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영어를 이렇게 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나이가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는 뭐 지역을 좀 옮겼고, 지역 점수가 있는 곳으로 옮겼고, 또 이제 영어가 안 되시면 또 공부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든지 장애물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과연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캐나다 생활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목적의식을 갖고 꼭 참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